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8시 31분이니까 빠르게 오늘 식스 스토리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또 하나씩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먼저 항공저가항공사, 여행 면세점, 뭐 추구장창 가는 거지 않습니까? 뭐 기존 이제 보복 소비라는 명목하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항공주 제가 며칠 전에 오늘 다시 다 담았어요. 제가 오늘 다시 며칠 전에 항공주 비중 축소란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왜 비중 축소를 말씀드렸냐면 탄소세, 유류세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하루 정도 지켜보니까 반응이 없어. 지금은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반응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 담았습니다. 대한항공도 담았고 진에어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티웨이 항공도 담았습니다. 가장 센 거를 사는 게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대한항공, 진에어, 티웨이 항공을 다시 담았다. 근데 가다가 또 빠지면 또 손절하고 팔 수도 있어요. 네. 어쨌건 좀 아니다 싶었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니다 싶었는데 다시 올라오니까 내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했구나. 그러면은 빨리 수정. 네, 그래서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고 싸게 팔려고 애를 쓰는 전략이 중요하죠. 살짝 위험이 있다면 발을 빼버리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면 다시 발을 담그고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항공주의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공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드려서 말씀드릴게요. 기타 이제 항공주도 있고요. 여행주. 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항공주 계속 주목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티웨이 항공 세니까 진에어 대한항공 정도 보시고요. 참 좋은 여행 세종 하나투어 그리고 이런 종목들 여행주 보자. 그리고 JTC 호텔신라 글로벌 텍스트프리 등 면세점 테마 보자. 호텔신라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기본 예의죠. 예의.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좋아진다고 해요. 뭐 예의 이런 어떤 멘트보다는 좋아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항공업종의 회복에 따라서 항공기 부품 테마도 올랐다. LIG 넥슨, 아스트, 하이츠 항공. 부장한테 배운 일주 척후병 요긴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한 주 사놓는 거하고 단순하게 쳐다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한 주라도 있게 되면은 느낌이 틀려요. 느낌. 대한항공을 익절하셨군요. 조금 다시 한 번 더 박혜숙님 한번 사보는 건 어떠세요? 내일 한번 보시고 대한항공이든 진에어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의 유연성. 오늘 익절한 거 잘하셨어요. 익절이니까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칭찬해야 돼요. 근데 다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더 갈 것 같아. 그러면 또 한번 척호병 한번 보내고 정말 잘 가네. 그러면 더 담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노력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주목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예의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담아 주어야 되는 종목이 있죠. 그건 바로 호텔 신라예요. 저도 멀리는 못 가고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되면 가족과 함께 주말에 호텔 숙박을 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가까운 데서 호텔 숙박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패키지 상품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그래서 제가 모 증권사에 명동 종각 쪽에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 호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토요일 날 가서 또 명동 쇼핑하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내부에서 또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음악도 듣고 다음날 저녁에 나오는 그런
이를 가는 걸 직장 동료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가보진 않는데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한번 제안을 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호텔 신라는 요거는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모아가셔야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주가가 바닥에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전고점 뚫고 신고가 경신하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못 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텔 신라에 대해서 보따리상만 가지고도 이미 외국인 매출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출국자 매출이 증가하고 향후 중국인 일반 관광객까지 더해지면 장기적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울러 2분기 국내 시내점 매출액은 플러스 13.5% QOQ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분기 연결이익은 365억 흑자 전환 전망,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호텔 신라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여행주, 항공주, 그리고 면세점주, 백화점주도 되겠죠. 그리고 항공기 부품주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너비스 등 정유 LPG 테마가 또 한 번 올랐어요. 예, 그래서 정유 LPG 테마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 $70 선 돌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는 오늘 원유 가지고 매매할 거야, 이렇게 하신 분 있었죠. 예,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축하드립니다. 지난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국제 유가는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이 지속된다가 미 원유 재고 감소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무려 1.18% 상승한 $70 05센트 달러로 05센트로 기록했다. 예, 그래서 S-오일, SK이노베이션, 중앙에너비스가 좀 다이나믹하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한편 SK이노베이션은 그린론을 통해 $5억 달러를 조달한 가운데 헝가리 2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 전해지자 긍정적이었다. 이런 것도 깨알 같은 투자 소식인 거죠. SK이노베이션은 그린론을 통해서 $5억 달러를 자금을 조달했다는 거죠. 조달을 하고 헝가리 2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오늘 원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S-오일, 그죠? SK이노베이션. 자, 하반기에도 정유주가 좋다고 얘기하면서 긴가민가 이러면서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역시 추세 대응이 정답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S-오일을 21선 매매를 만약에 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겠죠. 뭐 GS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1선을 좀 깼지만은 다시 살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됐나요?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죠. 이 부분이 밑으로 하방으로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시 상방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지루하지만은 보유하는 전략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호텔 신라 몇 주 안 되지만 16% 수익 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참 좋은 종목을 선택해 준 부분이 좋고요. 김민아님 너무 좋네요. 대한항공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팔았는데 오늘 결정을 잘한 것 같아 마음이 좋아요. 현재 55% 수익 중. 너무 잘하신다. 각 부장보다 100배, 1000배 잘하시는 것 같다. 경기 민감주로 30 넘게 남겼습니다. 빨판 개미님 좋네요, 그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한국전자인증 10% 얌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다, 그죠? 이렇게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죠. 하지만 조금 현상적으로, 제가 내용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때 트렌드라고 칭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내용을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슈, 뭐
SK이노베이션이 그린론을 통해서 5억 달러 자금 조달 뭐 이런 부분 것처럼 이렇게 이슈를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트렌드라고 하죠. 트렌드. 예. 근데 차트 그리고 예. 차트나 수급적인 요소를 그냥 우리끼리 칭하기로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와 추세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성공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켜나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뭐 다마 1번이라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또 좋아요, 구독 이런 것도 많이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은 참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때 제가 되게 망설였는데 제가 되게 좀 뭐랄까 이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활동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되게 좀 부담이 됐어요, 사실은. 네. 좀 말을 좀 많이 해야 되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근데 몇 달 했는데 좀 힘들긴 해요, 사실. 아침에 또 1시간 반 동안 말씀드리죠. 저녁에 또 1시간 반 동안 말씀드리죠. 또 월, 금은 또 예미수의 라이브 쇼에서 말씀드리죠. 또 텔레비전 방송 나가서 또 방송하죠. 너무 그죠, 사람이 기가 너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잘했다. 예, 그래서 너무 보람차서 오히려 좀 컨디션 조절을 해서 이렇게 좀 쌩쌩하게 자꾸 이제 피곤해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방송 전에는 자료 정리 빨리 하고 다만 30분이라도 수면을 좀 취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구독자님들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뭐 해서 이익이 났어요. 오늘 어떻게 해서 이익이 났어요. 어떻게 해서 오늘 손해를 봤어요. 나 익절했는데 더 간다고요? 다음날 더 사야 되겠네요. 이런 어떤 다양한 얘기를 하면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응답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저는 다 봐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예를 들어서 뭐 호텔 신라 몇 주 안 되지만 16% 수익 중에 있어요. 이런 내용들 답변할 건 없는 거잖아요. 그거 다 보고 있다고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티플렉스가 올랐어요. 오늘은 대원 화성이 올랐어요. 오늘은 이지, 세노텍 등이 올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히토류 관련된 테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중국을 압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망 확보 검토 보고서,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제약 등 공급망 확보 검토 보고서 공개 소식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8일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제약 등 4대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음.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지난 2월 이들 4대 분야에 대한 100일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며 현재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중장기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계획에 담긴 예산과 각종 제도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국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히토류. 근데 사실 굉장히 이 부분이 시장에 큰 영향을 변동성을 주는 거죠. 하방 변동성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제 동국 RNS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남기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이미 이렇게 제가 여기부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동구가 있어요. 유니언 머티리얼은 좀 요번에 좀 흐름이 약한 것 같아. 유니언의 요번에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올라왔어요. 보시면 오늘도 보시면 장중에 무려 5.79%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선택을 했다면 손해 났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보시면 되고 오늘은 강하게 움직인 게 티플렉스가 강하게 움직였어요. 자, 강하게 움직인 것부터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대원환성 이런 것들 히토로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까지만 판단을 하시죠. 하시죠. 자, 내일의 히토류 종목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지언정 지금 이 시간만큼은 긍정적으로 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까지 히토류 금속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까지는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윤철님 감사합니다. 네. 정은경님 감사합니다. 예, 후원 감사합니다. 정경님, 쏘누시네. 부장님 말씀으로 2주 공부하며, 포트폴리오 바꾸어서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20% 손해 나던 것이 2% 수익을 받겠다고요? 이거 가능해요? 진짜? 아이, 진짜, 정경님 진짜입니까? 오, 축하해요. 2주 공부해서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종목을 바꿨다는 거죠. 2주 만에 마이너스 20% 손해 나던 것이 2% 수익을 받겠다고. 이거 새로 들으신 분들은 제가 전은경님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야, 대단하시다. 실제로 그렇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윤철님 감사합니다. 네. 어제 오늘 익절 감사합니다. 뭘 익절을 하셨나요? 너무 익절하셨다는 게 수익을 남기셨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너무 잘하셨다는 얘기인데, 정윤천님은 무엇을 익절을 하셨나요? 네. 클라라님은 강원전선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어쨌건 잘하셨습니다. 수익 남겼으니까. 고맙습니다. 금호석유 더 빠질까요? 내일 금호석유는 생각보다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죠. 빠졌잖아요? 시간을 길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해서 빠지는 거는 저는 안 들고 있죠, 당연히. 금호석유는 금호석유 얘기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죠. 네.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금호석유가 좋은 회사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 아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호석유는 적절한 가격 조정도 하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업황이 문제가 되겠죠. 어쨌건 흐름이 깨졌어요. 자,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요, 포트폴리오 하는 입장에서는 금호석유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매도가 다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유지를 하려고 하다가 밑으로 썰려 내려갔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손절을 한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손절을 못해.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추가로 더 사서 매수 평단가를 낮추고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시황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금호석유만 보셔야 돼요. PBR이 2.34배 되고 배당을 해주는 회사니까 내가 배당 수익금만 먹고 견디겠다라는 심정으로 가져가고요. 지금 현재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죠. 최근의 의견이 홀드로 이 홀드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다. 전부 바이 의견을 제시하다가 5월달 들어서 금호석유에 대해서 홀드 모르겠다. 2022년 이익 추정치 변경으로 적정 주가가 24만원을 제시하고 2021년 2분기 영업이익은 8,783억원 추정, 공급 쇼티지 전례 없는 강세는 정상화 진행 중이다. 지금 가격이 얼마죠? 네, 29만 8,500원까지 갔잖아요. 5월 6일이잖아요. 5월 6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빠지니까 5월 네 여기서
근데 이거는 목표가 너무 낮다. 24만. 이거는 좀 그렇다. 다른 데서 55만 원, 뭐 43만, 60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너무 괴리가 크다. 이거는 조금 뭐라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어쨌건 추후에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당연히 재무적 안정성은 있죠. 그죠? 재무적 안정성 있잖아요. 예, 재무적 안정성 있는 회사여야만이 버틸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60%고요. 그러니까 자비자분하고 자본총계가 틀려요. 자본총계가 3조 5,470억인데 부채 비율이 60%, 그리고 현금 유보율이요 2,041%예요. 자, 그러면 나는 포트폴리오를 안 하고 금호석유 하나 가지고 해결하겠다 그러면은 정말 끈기 있게 하셔야 되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미래에 다시 추세가 잡히는 구간에서 과감하게 추가로 더 사셔야 돼요. 그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추세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이유는 나름대로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추세가 깨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포트를 맞추어서 내가 요번에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하다가 초급형 뭐 몇 주만 남겨놓든가 그때 다시 사든가, 아니면은 그냥 금호석유 하나 들고 있다가 미래에 추가로 더 사는데 시황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리포트의 흐름을 보고 바닥권까지 오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이 왔다 싶으면 추가로 더 사서 모으는 전략, 그걸 가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쨌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사랑 달콤함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수익이 나고 이런 것들을 잘 좀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은 서로 좋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평단가 21만 2천원, 22만 1,200원인데, 진단, 좋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삼성 엔지니어링. 잘 가잖아요. 추세 대응 하십시오. 어제 본 것 같은데? 삼성. 어떡하 자꾸 나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추세가 잘 가고 있잖아요. 21선 안 깨지면 계속 보유하시고요. 21선 깨지면은 절반 매도를 하시거나 전량다 매도를 하시는 추세 전략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보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도요,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포착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꾸준히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잘 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대응하십시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한번 또 다른 내용도 볼게요. 그래서 사랑 달콤함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안 본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오랜만에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소프트센하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거 새로운 얘기죠. 평상시 얘기 잘 안 했던 내용이죠. 볼게요. 자, 흐름만 좋습니다. 흐름만. 자, 느낌을 여쭤보겠습니다. 느낌만 여쭤볼게요. 자, 이건 주봉이거든요. 자, 보세요. 소프트센이라는 회사가 제가 잘 모른다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더니 추세가 반전이 됐어. 그래서 현상 추세를 봤더니 차트도 이평선이 모아져 있는 상태고, 밑에 하단에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도 유입되고 있어. 그래서 숫자로 한번 추세를 확인을 해봤어요. 봤더니 소프트센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와 외국인들 사주네. 기관들은 별 볼 일 없네, 그죠? 외국인들이 좀 매집한 준 흔적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센이 어떤 회사일까요?
라고 보니까 분기를 한번 볼까요? 네, 순이익은 좀 마이너스네, 그죠? 네, 그리고 매출액도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좀 높은 회사네요. 요거 가지고 보기 힘드니까 기업 정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프트센입니다. 부채 비율이 38%, 뭐 현금 유보율이 좀 124% 낮은 게 좀 흠이긴 한데요. 자본 총계가 179억, 461억이 되겠네요. 뭐 꾸준하네요. 1300억,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약하다. 그래서 주가 빠졌나? 아, 그래서 빠진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소프트센, 그렇게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주목이 됐는지 이유를 한번 볼게요. 유 헬스케어입니다. 원격 진료입니다. 삼성그룹 인니 원격 의료 플랫폼 투자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의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삼성벤처 투자는 최근 인도네시아 원격 의료 플랫폼 알로 독터르의 자금 조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기존 투자자인 인도네시아 최대 통신사 텔콤의 산하 벤처 캐피탈 MDI 벤처스도 함께 투자했으며 구체적인 투자액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14년에 설립한 알로 독터르는 원격 의료와 진료 예약, 의료, 건강정보, 온라인 약국, 건강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소프트센과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많이 아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던 종목인데 이렇게 나온 것들은 주목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어떠세요? 세지는 않지만은 서서히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단을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급이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주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주가도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주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월간을 한번 볼게요. 어떠세요? 느낌이 월간이라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만은 대충 저점과 고점의 중간선상에서 있다는 것은 과매도 국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뭔가 모멘텀을 찾게 된다면은 주가의 상승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회사는 자기 자본의 678%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현금 유보율이 있고, 자본 총기가 945. 그리고, 자, 보세요. 매출액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643억. 2019년도 743억. 2020년 701억 조금 줄었죠. 아, 그러면은 소프트센보다는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심적으로 덜 부담스럽겠구나. 중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차라리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보유하는 게 낫겠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선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척후병 조금 사서 간을 보시고 난 뒤에 정말 잘 간다, 정말 잘 간다 라고 한다면은 다음날 조금 공략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공략해보고, 생각보다 못 가네, 생각보다 못 가네, 안 가네, 그런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한다? 버린다, 이렇게 버린다. 가는 종목은 어떻게 된다? 보유한다. 너무 쉽죠. 예, 너무 쉽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버리는 종목의 규모가 작아야 돼요. 그리고 또 급등하는 종목을 잘 보유를 하시려고 하면은 급등하는 종목의 투자 금액의 비중이 적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천만 원, 이제 1억 원에서 500만 원을 투자했다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5%, 자, 1억에 10%는 1000만 원이잖아요. 5%는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에 10%의 수익을 벌었다 가정을 해요. 50만 원 번 거잖아요. 그럼 1억에 대해서 50만 원 0.5%예요. 기껏해야 10% 벌어봐야 0.5%의 기여도밖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50만 원 손해봤어요. 그러면 계좌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은 0.5%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주하는 사람들이 5% 비중을 가지고 센 종목을 계속 추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버릴 거 계속 버리고 살아있는 거를 보유하고 하다 보면은 계좌가 조금씩 올라와요. 네. 되게 부지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종목당 최소한 10%에서 한 20% 비중을 가지고 좋은 종목을 조금 수익 관점에서 가져가는 게 뭉치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0.5%, 5% 투자해서 돈 버냐고. 굉장히 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계좌 수익이 늘어나 있지가 않아. 뭐 많이 번 것 같은데 가자 이러면서 엄청 수익을 남긴 것 같은데 계좌 수익이 하나도 안 늘어나 있어. 왜 그럴까요? 비중이 0.5%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손해보는 거는 팔기 싫어서 빠지는 건 계속 들고 있어서 그래요. 0.5%밖에 안 되는데 그냥 갖고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요.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버리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과 보유하는 걸 반복을 하셔야 된다. 어쨌건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삼성그룹의 인리, 원격 의료 큰 흐름상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좀 아니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요. 어쨌건 새로운 내용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소프트센 두 종목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일부 대북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었어요. 한창, 자화전자, 인디에프, 아난티 이러한 대북 관련주의 상승이 특히 이제 아난티 이 프리미엄 문화 컨텐츠 플랫폼 기업으로서 증권사 분석도 있었다.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다 필요 없고요. 대북 관련주 아닙니까? 아난티 볼게요. 아난티가 자 보십시오. 지금 월간산 차트인데요. 느낌이 어떠세요? 이것 봐라.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온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월간 차트예요, 월간. 자, 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러면 어떠세요? 이거 이제 다 빠졌구만. 완전 바닥이구만. 그죠? 바닥.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네. 스물스물. 뭐 있나? 기업 자체의 이슈도 있겠죠? 자, 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아이고, 난 저런 거 안 해. 하면서 주가가 7,500원에서 만원대가 넘어갔어요. 주목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자화전자. 자화전자는 애플과 떨림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그 부분에 의해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오늘 제가 좀 정리를 좀 한 바가 있는데 자화전자 자화전자 애플의 OIS 공급이 유력한 회사로서 애플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와 있고 내년에 신제품부터 OIS 공급 가능성, 작년 카메라 모드 사업 철수 도약 기회가 된다. 이것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대북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한창지지. 한창재지. 한창재지 주가 흐름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테마주 성격도 상당히 강한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당정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 소식의 상승 쭉 나와 있고요. 정의용 장관은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 이행을 위해 한미 간 각국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이인영 장관은 정부는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해왔다. 정부와 의원들이 발의한 남북교류 협력법 개정안도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런 것처럼 뭔가 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포착이 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또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은 관심권에 좀 넣고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